안녕하세요, 이스타TV 추노리스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올림피아코스 경기에 나온 장면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새벽 토트넘에게는 매우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16강에 가기 위해 올림피아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을 거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미넨 일정에서 승점을 따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올림피아코스 분위기로 흘러갔는데요. 아무래도 승리가 필요한 팀이다 보니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했던 올림피아코스였고 토트넘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전반 5분 실점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아쉬운 장면은 최초의 볼이 날아왔을 때 데니 로즈의 아쉬운 수비에 있습니다. 볼에 일단 발을 터치하면서 끊어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좀 더 멀리 걷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데니 로즈가 떨어뜨린 볼을 엘 아라비가 가져갔고 윙크스가 붙었지만 너무 성급한 수비를 하면서 쉽게 제쳐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윙크스가 그냥 달라붙기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킨다, 즉 견제 정도만 한다 라고 생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엘 아라비의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워낙 잘 때린 슈팅이었기에 가자니가 골키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장면이었죠. 이른 시간 실점에 무리뉴는 당황했습니다. 토트넘도 반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지만 올림피아코스의 수비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13분 올림피아코스 진영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데 여기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손흥민의 헤딩 슛이었습니다. 윙크스가 프리킥을 차는 순간 수비 앞으로 이동해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했고 각도는 없었지만 감각적으로 머리에 비껴 맞추면서 슈팅 각도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볼은 골키퍼 선막에 막혔지만 손흥민의 날카로운 헤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이후에도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토트넘은 결국 두 번째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림피아코스는 의도적으로 짧게 볼을 처리하면서 약속된 플레이를 했고 이 볼은 골 에어리어 부근으로 재차 투입되면서 토트넘에게 두 번째 실점을 안겼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두 골을 실점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두 골을 실점하면서 역시 수비가 안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리뉴 감독은 특단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무려 전반 28분에 다이어를 에릭센으로 교체를 했던 거죠. 이 교체에 대해 무리뉴 감독은 나를 힘들게 한 거는 실점이 아니었어. 다이어를 빼는 게 가장 힘들었지. 먼저 이런 교체를 이해해준 다이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우리는 전술을 바꿀 필요가 있었지. 미드필더 진영을 정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변화를 주는 게 필요했지. 그러나 에릭센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릭센 개인의 폼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참 축구라는 게 오묘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 경기에 분수령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올림피아코스의 실수인데요. 전반이 끝나갈 무렵 오리에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크로스는 날카롭지 못했고 땅볼로 통통거리면서 골 에어리어로 들어옵니다. 이미 3명의 수비수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공격수보다 앞서 있는 수비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볼을 발에 맞춰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비수 메리아의 헛발질이 나옵니다. 뒤에 있던 또 다른 수비수 세메두는 당연히 걷어낼 줄 알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비수가 걷어내지 못한 이 볼은 델리알리 앞에 도착했고 델리알리가 쉽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후반전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후반전이 되자 토트넘은 다른 느낌의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특별히 전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노력들이 팀에게는 활력을, 상대에게는 흔들림을 주게 됩니다. 그 와중에 무리뉴 감독을 안타깝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토트넘의 프리킥 공격에서 에릭센의 킥을 받은 산체스가 공을 머리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찬스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 찬스 이후 자신의 머리를 탁 치면서 머리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합니다. 이런 아쉬운 찬스를 뒤로하고 토트넘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올림피아코스 진영에서 모우라가 상대 수비와 경합합니다. 모우라가 볼 앞쪽을 태클하는데 다소 깊은 느낌이 있지만 심판의 휘스는 울리지 않습니다. 두 선수에게서 빠져나온 볼을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비수가 밖으로 처리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올림피아코스 선수들이 방금 전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심판을 바라보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림피아코스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순간적으로 집중하지 못할 때 한 명의 사람은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밑에서 튀어나오는 볼보이의 모습을. 그리고 이 순간 올림피아코스 선수들의 시선을 봅시다. 태클을 당한 선수, 볼을 걷어낸 선수, 그리고 위치를 찾아야 하는 중앙에 있는 선수, 어느 선수 하나 볼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토트넘 선수들은 모우라, 에릭센, 케인 모두 볼을 바라보고 있고 특히 모우라는 볼보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앞쪽 공간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볼보이는 빠르게 오리에에게 볼을 던져줬고 오리에는 재빠르게 모우라에게, 그리고 모우라의 크로스! 손흥민이 잘라 들어오면서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해리 케인은 쉽게 득점을 합니다. 볼보이의 빠른 판단이 만들어내는 골입니다. 볼보이는 그냥 볼을 빠르게 준 것이 아니라
올림피아코스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리에서 그냥 툭 던져준 게 아니고 본인이 튀어나가면서 볼을 빠르게 던져줬고 상황을 급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무리뉴는 볼보이를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경기가 끝난 뒤 무리뉴 감독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단한 볼보이였다. 그 볼보이는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경기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 마치 어렸을 때 볼보이를 한 나를 보는 거와 같았다. 며 볼보이를 극찬했습니다. 홈팀 입장에서는 볼보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전술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도 리버풀이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대승을 거둘 때 클럽 역시 볼보이에게 빠르게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고 덕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재빠르게 처리하면서 득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동점골로 경기 분위기는 토트넘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72분 토트넘은 세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델리알리가 박스 측면으로 볼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올리는데 손흥민이 가까운 거리였지만 애를 써서 머리를 갖다 댑니다. 손흥민! 이날 경기에서 머리 많이 썼습니다. 이 볼은 손흥민 머리를 스치면서 측면에 대기하고 있는 오리에게 흘러나갔고 오리에는 과감하게 바로 빨리 슈팅을 때립니다. 그리고 득점!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경기는 거의 끝난 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후 77분에 해리케인이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얻은 게 많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줬다는 점. 무리뉴 감독의 새로운 비대칭 전술에서 오리에의 공격적인 능력은 매우 중요했는데 오리에의 득점이 나오면서 전술에 힘을 얻었다는 점. 시소코가 교체 투입되면서 꽤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리뉴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에르센이었지만 해리케인이 네 번째 득점을 할 때 멋진 킥을 날리면서 도움을 기록했다는 점. 크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리에가 득점할 때 어쨌든 손흥민이 도움을 했다는 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토너먼트에서도 우리는 손흥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타TV 추널리스트였습니다.